참모총장 손녀가 100만 외화를 썼대. 다한테 비행기 모델을 주문했거든. 다들 주커월의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600만 외환의 모델을 사다니. 그 돈이면 진짜 비행기도 사겠어. 그들이 뭘 하겠어. 이 모델은 막 각성한 테크 시스템으로 만든 거야. 속도가 마하시까지 올라가고 최첨단 전투 시스템까지 갖췄지.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도 순삭이야. 이 멋진 전투기가 눈앞에 나타나자 준호인 생신잔치에 모두가 놀랐어. 유선형 기체가 역동적이고 외형만 봐도 말도 안 되게 빨라 보여. SF적인 충격이 가득해. 이 모델 진짜 멋지다. 우리도 이런 전투기를 만들면 좋겠어. 주커월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어. 디자인만 봐도 600만이 안 아까워. 주문할 때 기능을 잔뜩 넣었거든. 진짜 알 수는 없겠지만 조작가는 실제 기체와 똑같아. 주커월이 기뻐하며 말했어. 그녀는 이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 할아버지가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 다들 비행기 앞으로 모여 패치를 열었어. 내부 모습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지. 전통적인 설계와는 완전히 달라. 기능들이 LCD 패널에 통합됐고 조이스틱조차 미치게 멋있어. 마치 SF 영화 속 우주선 조종석 같아. 현장의 장군들은 근질근질해졌어. 모델 안에 들어가 날려보고 싶었지. 요즘 모델 공장 기술이 이 정도야? 이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정말 현업으로 복귀하고 싶네. 이런 전투기 몰면 끝내주겠어. 무슨 생각이야? 이건 그냥 모델일 뿐이야. 진짜 하늘이라도 날려고? 자우텐이 한마디 꾸짖었어. 컬, 내가 주문한 거니까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해봐. 기능부터 익혀둬야 준호인 오시면 보고라도 하지. 주컬도 참을 수 없었어. 주저없이 조종석에 앉았지. 화면이 즉시 켜지고 기계음이 들려왔어. 조종사 탑승 감지, 시동 등록합니까? 와, 이거 꽤 스마트하네. 기능도 많고 진짜처럼 잘 만들었네. 사람들이 감탄을 연발했어. 주커월은 더 흥분했지. 돈 쓴 보람이 있다고 느꼈어. 신원 등록해. 홍채 스캔 성공. 음성 수집 성공. DNA 수집 성공. 조종사 신원 등록 완료. 전투기를 기동합니까? 기동해. 주커월이 대답했어. 시뮬레이션 기동이 어떤지 궁금했지. 기계음이 다시 울렸어. 조종석 폐쇄. 주변 인원 20m 뒤로 물러나세요. 휴대폰 연결로 관람 가능합니다. 이 모델 기능 진짜 대박이다. 스마트 설정이 이렇게나 많다니. 조종석이 닫히자 옆에서 볼 수가 없게 됐어.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자 정말로 신호가 잡혔어. 허락을 받고 전투기에 접속했지. 그녀 앞에 화면에도 휴대폰 카메라 화면이 떴어. 양쪽 다 전투기 꼬리에서 불이 뿜어져 굉음이 크게 울려 퍼졌어. 세상에, 너무 실감 나잖아. 장교들이 경악했어. 이게 실제 비행기랑 뭐가 달라? 설마 이 모델이 진짜 날개라도 해? 무슨 소리야? 진짜 같아도 결국 모델이지. 기껏해야 앞으로 좀 가겠지. 난리가 없잖아. 컬, 빨리. 얼마나 빠른지 달려봐. 누군가 흥분해서 외쳤어. 그래, 주커월은 군부대에서 자라서 조종이 낯설지 않았지. 이제 시작할게. 활주 이륙, 조이스틱을 당기며 활주 시뮬레이션을 했어. 앞으로 좀 굴러갈 줄 알았는데 전투기가 순식간에 가속하더니 다음 순간 바로 하늘로 솟구쳤어. 장교들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었어. 몇 초 뒤 경악으로 바뀌었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모델 아니었어? 어떻게 날아오른 거지? 자우텐도 더는 진정할 수 없었어. 조종하는 건 주 노인의 금지 홍역이야. 전문 조종사도 아니라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급히 외쳤어. 컬, 얼른 착륙해. 날면 안 돼. 주컬도 지금 당황했어. 모델이라고 했잖아. 왜 진짜랑 똑같은 거야? 날아버렸어. 서둘러 착륙을 시도했지. 기계음이 울렸어. 이륙 진행 중. 강제 착륙 시 추락 위험 있음. 주커월은 깜짝 놀랐어. 억지로 내릴 엄두가 안 났지.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돌진했어. 모두가 겁에 질렸지. 어쩔 줄 몰라 했어. 주절롱과 주거하는 미국 군사 전문가 스미스를 만났어. 미국이 계속 정찰 침입을 하는데 속수무책이었거든. 스미스의 오만한 태도는 여전했어. 주절롱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말해봐. 생신 축하 같은 거짓말 말고 용감한 말해. 하하, 역시 주절롱이군. 시원하네. 이번에 온 건 축하 말고도 의논할 일이 있어서지. 말해봐. 듣고 있으니. 나는 원해. 중국이 국경 97호 지역을 포기하길 주절롱이 경고했어. 절대 불가능해. 한치의 땅도 못 줘.
그리고 이건 나 말고 외교부에 가서 따져. 허허중 노인 위상이 높으니 나래 힘이 있잖아. 게다가 97호 지역은 지키기 힘들어. 분쟁만 계속되는데 포기하는 게 나아. 그게 당신들에게도 좋지. 꿈도 꾸지 마. 더 대화할 필요 없겠군. 미국이 영토 분쟁에 끼어든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 어떤 도발도 두렵지 않아. 주절롱이 일어나 손님을 내보내려 했어. 서두르지 마. 안 틀어줘도 돼. 그럼 실력으로 보여주지. 중국이 지킬 능력이 있는지 선물을 하나 더 주지. 우리가 최신 정찰기 2대를 만들었어. 뽑고 빠르게 날고 스텔스 성능도 기가 막히지. 이미 연공에 들어갔는데 너희 레이더는 잠잠하네. 스미스가 비열하게 웃었어. 그럴 리가 없어. 전 세계에 그런 기술은 없지. 주절롱은 믿지 않았어. 레이더에 안 잡힌다면 적의 공격을 모르고 당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끔찍해. 그런 기술이 있다면 미국이 천하무적이게 누구든 칠 수 있고 반격도 못 하잖아. 준우의 인식이 뒤떨어졌네. 정찰기 2대가 기지 상공에 있어. 주절롱과 주거하는 가슴이 철렁했어. 이전에 미국 전투기는 침입해도 레이더에 대략적인 위치는 떴거든. 지금 보고가 없는 거. 레이더가 아무것도 못 찾았단 뜻이야. 거짓말도 정도 같아. 나도 말하지. 우리 정찰기가 미국 상공에 있다고. 주거화가 차갑게 말하자 하하. 안 믿을 줄 알았지. 지휘실 가서 통신 연결해봐. 겁안 나나? 스미스가 도발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냐? 방어 시스템이라도 해킹하려는 건가? 저우거화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어 체계가 그리 쉽게 뚫리겠습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정찰기를 특정 위치까지 보내줄 테니 9배율 망원경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스미스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지휘실로 가자. 저우저룡이 앞장서 나갑니다. 지휘실에 도착해 스미스가 알려준 주파수를 맞추고 대형 화면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정말로 상대 측 정찰기가 기지 상공에 떠 있습니다. 저우절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주먹을 꽉 쥐며 화를 참습니다. 사령관님 보고드립니다. 총참모장님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적기 2대가 기지 바로 위를 선회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레이더병이 분한 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우 장군님, 우리 신형 정찰기 성능 어떠신가요? 스미스가 비꼬듯이 묻습니다. 하국이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 노골적인 위협 앞에 저우절롱은 분노로 이를 갑니다. 갑자기 누군가 보고를 외칩니다. 사령관님, 총참모장님. 공구 상공에 미허닝 비행체가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저우절롱과 저우거화가 스미스를 쏘아봅니다. 스미스 눈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우린 또 배만 보냈는데? 이건 분명 우리 게 아닙니다. 즉시 조준해. 당장 착륙하라고 명령해라. 불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우절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안 됩니다. 조준이 불가능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마하 5를 넘었습니다. 저우절롱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적이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 소리를 들은 스미스는 오히려 더 크게 웃습니다. 이런 첨단 전투기라면 분명 우리 미국 것일 겁니다. 방금 개발을 마친 모양인데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저조차 모르고 있었네요. 우리 군사력이 또 한 단계 도약하겠군요. 저우 사령관님, 우린 인도가 97번 구역을 차지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죠. 우리와 맞서서 좋을 거 없으니까요. 스미스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찰기에서 교신 요청이 옵니다. 두 사람을 비웃듯 쳐다보더니 기세를 꺾어 놓으려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켭니다. 나 스미스다. 무슨 일이지? 보고드립니다. 이황님 전투기 한 대가 접근 중입니다. 속도가 마하 7을 넘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스미스는 당황해 다급히 말합니다. 그렇게 빠르면 당연히 우리 미국 거겠지. 제대로 확인해 본 거야. 군기지에 연락을 해봤냐고. 이 모델은 하국에 파견된 적이 없답니다. 우리 기체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상대가 너무 빨라서 곧 따라잡히겠습니다.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지시 바랍니다. 지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스미스가 소리를 지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속도가 마하 7을 넘다니 자기네 최신형 경찰기도 못 되는 속도입니다. 정말 귀신이 국할 모르시군. 저우전론과 저우거화도 외워야 합니다. 미국 말고는 누가 이런 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하고 것이라면 분명 미리 알렸을 텐데 연락도 없이 기지 상공에 뜰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우커월은 지금 너무 긴장했다. 비행기가 너무 빨랐다. 다급하게 지상 장교에게 도움을 청한다.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전 조종할 줄 몰라요. 조처는 속이 타들어간다. 모델 누가 만든 거야? 빨리 연락해봐. 조작법 물어봐. 저우커월은 조종관을 꽉 쥐었다. 전화 걸 여유조차 없다. 전투기 시스템이 미숙한 조종을 감지했다.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할까요? 동시에 교육을 시작합니다. 저우커월은 간절히 원했다. 얼른 대답했다. 자율주행 시작해. 빨리 조종법 가르쳐줘. 자율주행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속 모드. 최고 시속 마하 7, 최고 고도 4만 미터.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화면의 조작 방법도 표시된다. 이해하기 쉽다. 음성 명령도 지원한다. 저우커월은 빨리 배웠다. 한 분도 안 돼서 마스터했다. 그제야 겨워 안심이 된다.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 장교들도 조종석을 본다. 모두가 완전히 멍해졌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저속 모드가 마하 7이라니. 4만 미터 고도까지 날다니.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분명 가짜일 거야. 허풍이겠지. 알기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어? 근데 이 비행기 상승 속도가 우리 전투기 전력 상승보다 빨라. 한참 논의하던 중 또 알림음이 들렸다. 자율주행 중 레이더 감지됨. 스텔스 모드 가동. 모든 신호 차단. 순식간에 기지든 미국의 정찰기든 레이더에서 목표를 놓쳤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추적이 안 되다니. 격추된 게 절대 아니야. 기술적으로 레이더를 차단한 거야. 미국 조종사는 더 당황했다. 보고합니다. 스미스 장군님. 목표를 놓쳤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귀신이라도 본 건가? 이 낯선 비행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빨리 상부에 확인해봐. 신형 기체 테스트 중인지. 주진룡은 지금 화나고 급하다. 이대 스미스든. 조종사의 모름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우커월의 전투기는 이미 고공 비행 중이다. 이어서 전투기 시스템 알림이 들린다. 정찰기 부대 피하 식별 중. 식별 작업 완료. 미국 정찰기로 확인됨. 조종사 역시 미국인. 해당 비행기 비행 성능 우수. 첨단 스텔스 능력 보유. 격추 명령을 수행할까요? 전투기 디스플레이 화면에 미국 정찰기 HD 화면이 나타났다. 적기 조종사 얼굴까지 선명하다. 심지어 이름과 상세 정보까지 전부 다 조회해냈다. 교천 여단장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이 모델 비행기가 이렇게 강하다고? 정말 3만 리터 상공까지 날았어. 대장님, 모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전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적기까지 촬영했어요. 적군 조종사까지 선명하게요. 이게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모든 장교가 일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 거리에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휘부에 가서 확인해봐. 적기를 발견했는지 한 장교가 즉시 차를 몰고 최대한 빨리 달려갔다. 잠시 후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찰기 2대가 맞습니다. 우리 기지 상공을 정찰 중입니다. 우리 레이더엔 전혀 안 잡힙니다. 미국 놈들이 너무 오만하군. 그걸로 우릴 협박하고 있어. 주모인과 사령관은 화가 치밀었다. 조처는 즉시 화가 폭발했다. 휴대폰으로 저우커월에게 연락했다. 커월, 가능하다면 저 적기 2대를 격추해줘.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우커월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국 학생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그냥 쏴. 책임은 내가 진다. 전투기 자율주행 안 되니? 모르면 자동 공격 모드 켜. 미국에게 알려줘야지. 우리 하국당이 함부로 설칠 곳이 아니란 걸? 조차는 말을 마친 뒤 긴장하며 휴대폰 화면을 봤다. 사실 그도 확신이 없었다. 모델이 정말 공격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군 레이더와 무기는 소용없으니 오직 이 모델 비행기에 희망을 건다. 알겠습니다. 저커얼도 방금 들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협박당한 거. 미국이 저 정찰기 2대 믿고 저러는구나. 적기 2대 격추를 명령한다. 저커얼이 자동 공격 명령을 내렸다. 명령 수락, 적기 타겟 고정, 미사일 발사, 슈슉 소리와 함께 미사일도 발이 솟구쳐 나갔다. 미국 조종사 2명은 정찰기를 타고 서계 중이었다. 레이더에 미사일 2발이 잡혔다. 이미 타겟이 고정되었다. 미사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정찰기보다 훨씬 빨랐다. 조종사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보고합니다. 스미스 장군님, 아군기가 미사일에 고정됐습니다. 아군기가 미사일에 고정됐습니다. 보고하는 동안에도 비행기를 몰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적 미사일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마하 10이 넘습니다.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하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스미스는 믿기지 않는 듯 소리쳤다. 완전 헛소리야. 그렇게 빠른 대공 미사일은 없어. 주지령과 주국화도 멍해졌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다. 교신 내용을 들어보니 신비한 전투기가 그들을 공격한 모양이다. 이미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와 동시에 지휘소 레이더도 미사일 신호를 잡았다.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상공은 이미 아수라장이 됐다. 그들은 여전히 신비한 비행기의 정체를 모른다. 쾅쾅. 2번의 굉음이 들렸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비행기가 격추됐다. 주진룡은 기뻐하며 지휘실을 뛰쳐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추락하는 잔해를 찾았다. 육안으로도 공중 폭발 연기가 보였다. 비행기 잔해 2개가 떨어진다. 빨리 움직여. 반드시 그 잔해 2개를 찾아와야 한다. 주진룡은 재빨리 반응했다. 즉시 명령을 내렸다. 비상 탈출한 조종사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주국화가 이어서 덧붙였다. 주진룡과 주국화는 서로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보였다. 비행기 잔해를 얻을 수 있다면 기술을 연구해낼 수도 있겠어. 우리 전투기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게다가 적기가 격추되었으니 이 신비로운 전투기는 분명 우리 영국의 비행기일 거야. 설마 국가에서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든 건가? 스미스는 화가 나 발을 구르며 감히 우리 비행기를 격추하다니. 이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거다. 그리고 저 비행기 잔해들도 누구든 손대지 마라. 당장 우리 쪽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겠다. 탈출한 조종사가 있다면 그들의 신체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신문하는 것은 더더욱 안 돼. 주국화의 지금 심정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다. 하국이 이미 미국에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할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미국을 눈치 볼 필요는 없지. 갑자기 기세가 당당해졌다.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경멸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감히 우리 하국을 침입하다니. 격추당해도 싼 일이다. 우리 하국을 범하는 자는 멀리 있어도 반드시 처단한다. 돌아가서 내 상사에게 전해라. 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이것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두고 보자고. 우리와 맞서려 하다니. 하국은 호해하게 될 거다. 스미스는 화풀이 해도 소용없음을 깨닫고 사람들을 데리고 화가 나 떠났다. 주진룡은 배웅조차 하지 않고 빠르게 지휘실로 돌아왔다. 온몸이 격해져 떨리고 있었다. 어서 조종사와 연락해봐. 어느 군구 소속인지 물어보고. 보고드립니다. 총참모장님. 상대방 신호가 완전히 차단되어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저 신비한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는데 고도가 이미 4만 미터를 넘었습니다. 레이더로는 여전히 탐지가 안 됩니다. 고배율 망원경으로만 관찰 가능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총참모장님. 총사령관님 기체가 기지 범위를 벗어나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즉시 다른 군구와 부처에 물어봐. 대체 어느 단위에서 신형기를 테스트 중인지. 주진영이 바로 말했다. 로기 연구력은 전국에서 우리 중부 군구 연구소가 가장 강력하지 않은가. 다른 군구가 우리 앞설 수 있나. 주국화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하국의 것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두 사람이 토론하던 중 문의를 맡았던 이가 돌아와 보고했다. 모든 단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항공총국과 전 구역을 포함해서요. 모두 테스트 중인 비행기는 있다 합니다. 중앙군 사유은 의조차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공국 러시아 것인가? 주진룡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예후 정말 헛물만 켰군. 이 일을 즉시 보고서로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공국이 이미 첨단기를 개발했을지 모르니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분이 아주 롤러코스터 같네. 주진룡은 보고서 쓸 생각도 안 났다. 그냥 부하한테 일을 맡겨버렸다. 가자. 군사훈련 계속 보러 가야지. 이 일 때문에 훈련을 망칠 순 없지. 주국화도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헛수고했군. 주가하는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는 걸 직접 봤다. 긴장되면서도 흥분됐다. 조 삼촌, 보셨어요? 제가 적 정찰기 2대를 다 떨어뜨렸어요. 봤단다. 이 비행기 모형 정말 대단하구나. 잘했다. 미국 놈들이 이제 감히 까불 수 있을까? 옆에 있던 장교가 의아한 듯 말했다. 이게 정말 비행기 모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투기일 겁니다.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보통이 아니에요. 빨리 가야가 그와 의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부 군구무기연구소로 영입해야 해요. 이런 인재가 있다며 하국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적기를 격추했으니 이제 착륙해도 되겠네. 조천이 말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총참모장과 사령관에게 알려야 해. 드디어 하국에도 치정이의 전투기가 생겼다. 안 돼요. 아직 착륙 못해요. 전투기가 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 배워야 돌아가서 착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아가 대답했다. 그래, 잘 배워라. 안전에 꼭 유의하고. 그때 전투기에서 안내음이 다시 울렸다. 기초 조종 교육이 끝났습니다. 고급 교육을 시작합니다. 기억력 제한 프로그램 해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투기 꼬리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다. 분사가 더 강력해졌다. 전투기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다. 방금 최고 속도가 마하 7이었는데 눈 깜짝할 새 만 미터를 돌파했다. 게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조천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상황을 파악하고 가아야, 얼른 속도 줄여라. 이렇게 가속도가 높으면 몸이 견디지 못할 거야. 아니요. 별로 힘들지 않은데요. 주가아가 대답했다. 이 비행기에 무슨 외계 기술이라도 들어갔나? 급가속을 하는데도 조종사에게 영향이 없다니 조천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지금 전투기들은 가속이 너무 빨라서 조종사의 신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중력 가속도가 너무 크면 일반인은 바로 기절해버릴 텐데 주가아가 괜찮다고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른 조종사들도 흥분해서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전투기 설계가 정말 혁신적이다.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했어. 이 모델이 대량 생산만 된다면 미국도 더는 우리 앞에서 못 설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전투기는 이미 마하 11을 돌파했다.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적은 비행까지 하고 있었다. 전투기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비행기 주변에 흰 연기 궤적을 남겼다. 갑자기 머리 위로 거대한 물체가 훅 지나갔다. 조종사는 멍해졌다. 이호기, 방금 위로 지나간 거 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그런데 왜 레이더에는 아무 반응이 없지? 우리가 잘못 본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명이면 몰라도 둘 다 잘못 봤을 리 없어. 당장 본부에 보고해. 저기 쏜 미사일일지도 몰라. 두 조종사는 전투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나저나 전투기가 이렇게 빠를 수 있나? 아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정도나 가능할 거다. 동부공구 사령관이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대단한 미사일이라도 레이더에 걸려야지. 진짜입니다. 저희 두 사람 다 똑똑히 느꼈습니다. 게다가 공중에 아주 긴 흰색 기류가 남았습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사일이 이런 현상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비행기가 고속 비행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라면 최소 마하 10 이상의 초고속입니다. 두 조종사의 말을 듣고 사령관은 더 화가 났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어느 나라 전투기가 그렇게 빠르단 말이냐? 그럼 전쟁할 필요도 없지. 미국이 당장 세계를 지배했겠네.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고공의 조종사들이 말한 흰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상 속도는 마하 12 정도로 보입니다. 말하는 도중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사령관은 보고를 듣고 멍해졌다. 욕설이 튀어나왔다. 대체 이게 정체가 뭐야? 당장 레이더를 추적해. 전군구에 1급 비상사태를 발령한다. 어느 나라 비행기든 상관없다. 반드시 격추해라. 중앙군사위원회에도 보고해. 적의 기습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스텔스 기술이 엄청납니다. 레이더병이 진담을 흘리며 말했다. 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다.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적의 기만책일지도 몰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방금 공중기류 궤적을 토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전투기만이 만들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비행 속도가 마하 12 이상입니다. 한 전문가가 지휘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매우 무거웠다. 동부군구 무기연구원장 마동방의 말은 권위가 있었다. 사령관은 넋이 나간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어쩌면 좋지? 어떤 적을 마주해도 두렵지 않았는데? 적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언제든 우릴 공격할 수 있다니. 게다가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아마 미국 정보나 이런 기술력을 가졌겠지. 일부러 전투기를 몰고 우리 영공을 고속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하는 거야. 적의 전투기가 앞서가더라도 방공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한다. 전력으로 대응해. 적이 공격한다면 미사일이라도 막아내야 한다. 사령관이 즉각 지시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군. 마동방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못한 말이 있었다. 전투기 수준이 이 정도인데 미사일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국방부의 동부군구 보고가 접수됐다.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현재 긴급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말 너무하는군요. 마하 12의 비행차라니. 순식간에 하국 영토 절반을 돌았습니다. 미국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즉각 미국에 엄중히 항의해야 합니다. 모든 침입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정말 야비하네요. 97번 지역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죠.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자마자 바로 도발을 해오다니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인도 쪽에서 이득을 챙긴 모양이군. 부장이 크게 분노하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우리 영토의 완전함은 결코 침범할 수 없다. 한참을 비행한 뒤 마침내 교육이 끝났습니다. 비행기 속도도 줄어들었죠. 주커월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척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비행 내비게이션 작동. 이곳은 일본 근처입니다. 주커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벌써 일본까지 날아온 거야? 당연하죠. 교육 모드를 유지하더라. 최고 시속이 마하 12로 제한됐지만 전투 모드라며 최고 시속이 마하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럼 일단 교환하자. 주커월이 말했습니다. 자우텐과 장교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원래는 마하 12가 한계인 줄 알았는데 마하 15를 넘을 수 있다니요. 이건 적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 전투기가 추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들 흥분해서 숨이 가빠졌고 자우텐은 커얼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는 길에 꼭 조심해야 한다. 비행기를 안전하게 몰고 오렴. 다들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뒤에서 갑자기 외미는 목소리가 들렸다. 온사라는 바로 저우절룬과 저우거화였다. 고급 창령으로서 궁구에서 이런 모습은 채통에 어긋난다. 저우거화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들을 꾸짖으려는 찰나였다. 저우절룬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어에게 의아한 듯 물었다. 내 생일 축하해주러 온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느냐?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자우텐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사령관님, 총참모장님. 보고 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듣고 나서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른 말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저우거화가 정색하며 꾸짖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코어는 사실 아까 도착했었는데요. 다 같이 선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행기 모형인 줄 알고 코어에게 기능을 익혀보라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비행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날아오를 줄이야. 심지어 침입한 적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자우태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모든 경위를 털어놓았다. 하하하, 이 녀석들 좀 보게.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느냐? 코어는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어서 나오라고 해라. 저우절롱은 전혀 믿지 않았다.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총참모장님께 보고합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입니다. 맞습니다. 비행기가 정말 날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서둘러 거들었다. 저우거함은 방금 전 일이 문득 떠올랐다. 아까 미국 정찰기 2대가 격추되지 않았었나? 설마 정말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저우절롱도 이상함을 느꼈다. 안색이 순식간에 엄숙해졌다. 사람들을 쏘아보며 아까 적기 2대가 격추됐다고 했지. 누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그 비행기는 지금 휴대폰으로 생중계 중입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보세요. 자우텔이 급히 휴대폰을 건넸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코어가 조종석에 앉아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 저 이제 비행기 몰 수 있어요. 코어가 신나게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저우절룬과 저우거하는 그 자리에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너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저우절룬이 다급히 물었다. 방금 전투기 교육 과정을 마쳤어요. 지금 일본 영공을 통과 중이에요. 이제 곧 돌아갈게요. 왜 너 혼자 전투기를 모는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하다. 제발 조심해야 해.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 저우절롱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놀랐다. 무척 긴장한 상태였다. 분명 모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어? 저우고화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자우텐이 서둘러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주문을 받은 건 코어의 동창입니다. 그 사람 배경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난 기술 고수인 모양입니다. 기회를 빌려 우리에게 신무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국가연구소에 안 들어갔을까요? 비행기를 코어에게 준 걸 보며 분명 코어에게 호감이 있는 겁니다. 일단 코어가 접촉하게 하세요. 분위기를 좀 살피면 상황을 봐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죠. 저우절롱이 말했다. 사람들이 한참 의논하고 있을 때 코어는 전투기를 몰고 일본 영공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마주왔다. 두 비행기가 거의 스치듯 지나갔다. 적기 사격 통제 레이더에 잠김. 자동 전투 모드 진입. 전투기가 급가속했다. 순식간에 고도를 높였다. 코어의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은 얼른 뒤에 저 비행기를 따돌리는 것이었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우절룬 일행도 갑자기 긴장했다.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화면 전환을 통해 뒤에서 전투기가 쏟아오는 것을 보았다. 안 돼. 미국의 최신형 F-60기잖아. 얼른 피해. 어서 도망쳐. 저우절롱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미국 놈들이 감히 발포한다면 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저우거화가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운걸 미국 조종사도 지금 겁에 질려 있었다. 레이더가 목표를 잡지 못했다. 레이더 화면엔 그림자조차 없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며 앞에 전투기가 날고 있다는 걸 못 믿었을 것이다. 스텔스기라고 해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미국 조종사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맹렬히 뒤쫓았다.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열추적 방식으로 공격하려 했다. G-50 전투기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적기 공격 감지, 반격 명령 요청. 뭘 망설이는 거야? 당장 격추해버려. 코어가 말하기도 전에 저우절롱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반격 개시, 코어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슈슉 하는 소리와 함께 코어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다. 동시에 G-50이 급가속했다.
순식간에 뒤따라오던 미사일을 따돌렸다. 미국 조종사는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갑자기 가속하더니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경보, 경보. 미국 조종사는 혼비백산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투기가 미사일에 맞았다. 열추적 미사일 두 발이 목표를 잃었다. 목표가 지상의 공장으로 바뀌었다. 공장 굴뚝의 열기가 가장 강했기 때문이다. 쾅, 쾅. 커다란 두 번의 폭발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공장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다.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넋이 나갔다. 허겁지겁 밖으로 도망쳤다. 고지어 격추된 잔해가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다. 전 세계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저우전룽은 휴대폰으로 전 과정을 지켜봤다. 감격하여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 전투기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 하국을 침범하는 자들 반드시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참, 당장 명령을 내려라. 군구 비행장을 봉쇄해라. 오늘 본 모든 것은 1급 비밀이다. 누구든 한마디라도 우설한다며 즉시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1년 넘게 엉둘려 있던 저우전룽이 드디어 길을 펴게 되었다. 내가 당장 상부에 보고하겠다. 이 실현 전투기는 급비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 전투기를 격추한 일도 상부에서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중부군구 전역에 경계령이 내려졌고 비행기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국방부 회의 도중 기밀 문서가 급히 도착합니다. 국방장관이 훑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동부군구 보고에 따르면 의문의 전투기가 나타나 미국의 최신 정찰기 2대를 격추했답니다. 우리 기체가 아니는 확인됐고 러시아군 기체로 추정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스텔스 성능이 뛰어납니다. 우리 레이더엔 전혀 안 잡힙니다. 한 관료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럼 동부군구의 괴상한 소동이 저 전투기 때문이란 겁니까? 러시아에 즉각 항의해야 합니다.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데요.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일본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이륙 직후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2발을 쏴서 공장을 타격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심각합니다. 관리들이 전부 벙벙해집니다.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고 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최첨단 주력기들을 배치했는데 추락 사고라니 말이 됩니까? 추락해도 미사일을 막 쏘진 않죠? 분명 숨겨진 내막이 있을 겁니다. 즉시 조사원을 파견하시죠. 한 군사 전문가가 숨겨진 정보를 바로 알아챕니다. 국방장관이 즉각 명령합니다. 당장 상세히 조사해서 일본이 뭘 숨기는지 알아내라. 명령을 내린 뒤 국방장관이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런 일들이 터지지? 장관님, 중부군구 주 장군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 하십니다. 빨리 전화를 연결해. 국방부 장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 여보세요. 타오얀 치우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미국 전투기를 격추한 건 사실 우리 쪽 신형 전투기입니다. 전투기가 실수로 일본 상공까지 날아가는데 감기 내 미국의 F-60도 한 대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발포한 거라 우리 쪽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우리 전투기라고? 조금 전 보고에서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가 있는데 공구에서 모를 수가 있나? 타오얀 치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죠. 이야기가 좀 깁니다. 저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현재 교환 중이며 제가 이미 군부를 봉쇄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주전롱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조사하고 보니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우리 거였다니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야. 확실한가? 타오얀 치우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전부 사실임을 보장합니다. 전투기를 몬 건 제 친손녀입니다.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전투기가 곧 구원할 예정이라
얼른 나중 나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상세 보고는 조속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롱은 나를 마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타오한 치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정군 손녀가 언제 공군에 들어갔지? 무슨 일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국방부 장관에게 향했습니다. 타오한 치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 장군에게서 온 전화인데 중보군구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것 우리 쪽 전투기라고 하네. 게다가 일본에 추락한 그 미군 전투기도 우리 손에 격추된 것이었어. 그리고 동부군구와 인터넷의 이상 현상들은 우리 전투기가 너무 빨리 비행해서 나타난 현상인 모양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떠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이는 신형 전투기의 데이터를 일부 공개해 미국에 경고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은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오한 치우도 기쁘긴 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골치 아프게 했습니다. 신형 전투기가 개발된 건 좋지만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비행기를 2대나 격추했고 더 황당한 것은 일본까지 넘어가서 미군 전투기를 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런 일은 국장님이 전공이시죠? 드디어 전 울국이 나설 차례군요.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국장님은 허리를 굳게 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죠.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해내겠습니다. 타오안 치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 정세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절대 우리에게 불똥이 튀면 안 됩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다른 나라들이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전울국의 진정한 묘미를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적이 우리가 낙후됐다고 믿게 해서 위협이 안 된다고 느끼게 하는 거였다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각국은 군비 경쟁 중입니다. 뒤처지면 공격당하고 약하면 괴롭힘을 당하죠.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적들로 하여금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이 겁을 먹고 우리 영토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겁니다. 역시 국장님이십니다. 그 전략이야말로 현재로선 최선의 대응책이군요. 단순히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첨단 무기가 있다고 믿게 해야 적이 두려워하죠. 역시 미지의 존재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국방부는 국 대응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특수 기상 주건의 영향으로 일부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흰 구름은 특이 기상 현상일 뿐이며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고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를 본인들도 믿을까요? 완전 우리를 바보로 아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은 물체가 하늘을 엄청난 속도로 가로지르는 걸 본 사람이 많아요. 제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상현상이라면서 그 검은 비행체는 대체 뭡니까? 혹시 신무기 시험 비행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요즘 미국이 너무 오만해요. 우리 영공을 계속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정찰하고 있잖아요. 전투기를 확 다 격추해버리면 좋겠습니다. 네티즌들이 믿지 않자 영역 군사 전문가들과 심지어 기상 전문가들까지 방송과 인터넷에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현상이 무기 때문이 아니라고 잡아댔죠.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원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빈틈이 너무나 많아서 네티즌들에게는 그저 웃음거리가 됐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상 부구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커월이 전투기를 몰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착륙한 비행장은 5걸음마다 초소가 있고 10걸음마다 보초가 서 있었으며 군인들은 실탄을 장전한 채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수직 착륙 기능을 추천합니다.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커월은 전문적인 착륙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전투기 시스템의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주커월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수직, 착륙 기능을 실행해. 원래는 활주로를 준비해뒀지만 비행기가 공중에 멈춰서더니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들고 비행기를 주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이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기능까지 있다니 주거화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투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캐노피가 자동으로 열리고 주커월이 비행기에서 내리더니 재빨리 주절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저희 이제 전투기 조종할 줄 알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빨리 할아버지한테 말해보렴. 어서 의사를 불러서 검사해라.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요. 하지만 이 전투기의 지능화 수준은 상상 이상이에요. 완전 자동 크루즈 모드도 가능할 뿐 아니라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조작 지도까지 해줘요. 주커월은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 격앙된 기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로 적기 세대를 격추시켰으니까요. 예전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역시 내 손녀답다. 이번에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어. 이번 승리로 인해 그 잘난 미국 녀석들도 더는 우리 땅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할 거다. 주절롱은 감격해 문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다. 이 전투기 정말 친구한테 산 거니? 분명 모형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진짜 전투기를 만들어낸 거지? 게다가 이렇게나 앞선 기술력이라니. 주거화가 급히 캐물었습니다. 주커월도 이때는 멍한 표정이었죠.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동창인 리나이를 찾아가서 비행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죠. 진짜랑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건도 걸었고요.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다 넣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가 진짜 전투기를 만들어 올 줄은요. 주거하는 안색이 매우 엄숙해지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너무나 앞서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못 만드는 수준이야. 리나이라는 학생 뒤엔 분명 고수가 있을 거다. 이런 인재를 못 치게 둘 순 없지. 반드시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해. 중부군구 무기연구원에 합류시켜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게 해야 한다. 이 비행기 리나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고요? 주커월은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는 과학자 1000명이 모여도 단기간에 개발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뒤에 천재적인 전문가가 있거나 거대한 기술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주절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주커월은 마음이 설레면서도 리나이에게 약간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분명 모형을 달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진짜 전투기를 보내줬으니까요. 그나마 비행기가 똑똑해서 다행이지. 조종법을 못 배웠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이내 학생, 나 주가해야. 주가해요. 지금쯤 모형 비행기가 도착했겠지? 봤어? 만족해. 만족해요. 정말 만족해요. 주가아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비행기가 진짜 비행기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줄이야. 놀라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벌써 비행기를 조종해본 거야? 진짜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게다가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전부 다 넣어달라고 했고 난 요구대로 다 한 거야. 이력 기능을 추가하고 비행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렸지. 스텔스 기능도 넣고 미사일 무기 체계랑 슈퍼레이더까지 제 말을 듣고 옆에 장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큰 난리를 쳐놓고 어쩜 저리 당당하게 말하는지. 상대방은 비행기 모형을 원했는데 이 친구는 참 대단하게도 진짜 비행기를 만들어 버렸으니 다행히 군구로 배달됐지. 만약 이 비행기가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주가하는 화가 더 났습니다. 진짜처럼 날 수 있으면 왜 미리 가라 해줬어? 아니, 이 비행기는 아주 똑똑해서 조작법만 물어보면 비행기가 모든 기능을 시연해 주거든. 기능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하늘로 날아오를 줄 알았나?
저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건 과학 시스템의 보상이라 임무 완수를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주가아가 궁구로 보낸다니 상식적으로 이런 정교한 비행기는 전문 조종사가 먼저 봐야 했거든요. 주가아가 이렇게 배짱이 부족해서 직접 척 운전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별일 없지? 안 배웠어도 직접 몰면 상관없어. 이전 투기는 아주 지능적이라 자동으로 조종이 가능하거든. 위험을 감지하면 대응도 알아서 하고 공중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했죠. 별다른 심각한 결과는 없었어. 미국 작기 세대를 격추했을 뿐이야. 주가아가 이를 악물고 한자 내뱉었습니다. 아, 머리가 멍해지네요.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죠. 전투기를 몬 게 바로 다야. 어떻게 농담을 하겠어? 주가아는 방금 전 일을 회상하며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지령과 주국화가 서로 마주보며 역시 그렇군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추측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게 진짜 전투기인 걸 알았고 비용 600만 원만 받은 건 국가에 기증할 구실을 찾은 거라고요. 적기 격추는 공을 세운 건데 처벌받지는 않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벌까지는 아닐 거야. 아빠랑 할아버지도 좋아하셔. 주가아가 대답했습니다. 나랑 통화 좀 하게 해줘. 주진룡은 상황 파악을 끝내고 직접 저와 통화하려 했습니다. 안녕, 난 다 할아버지란다. 중부 공구 총참모장이자 무기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역 공군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높은 직함일 줄은 몰랐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내입니다. 가한테 들으니 이전 투기를 너희 집에서 주문 제작했다더구나. 혹시 제작자가 누구인지 물어봐도 되겠니? 저입니다. 제가 직접 주가 학생을 위해 설계하고 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후의 고수가 정체를 숨기기를 했군.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돼.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기술 전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주진룡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내놓으며 물었죠. 과연 영웅은 소년 때부터 나는구나? 젊은 나이에 이런 엄청난 비행기를 만들다니. 부탁 하나하나. 기술 도면 전체를 국가에 줄 수 있겠니? 걱정 마라. 국가에서 공짜로 가져가진 않을 거야. 가격을 불러보렴.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다 들어주마. 문제 없습니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기술 도면 전체를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가격은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손해보게 하시진 않을 거라 믿어요. 원래 그냥 들으려고 했지만 슈퍼 가공 플랫폼으로 무기를 만드는데 돈이 들긴 하거든요. 더 많은 첨단 무기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돈은 받아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어떻겠니? 주진형이 말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5천만 원이면 평생 써도 남을 돈이죠. 전체 기술 가치에 비하면 발끝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요. 국제시장에 내놓는다면 수백억을 불러도 다른 나라들이 서로 사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제게인 슈퍼 가공 플랫폼과 과학 시스템이 있죠. 가공 재료를 외부에서 사면 원가가 아주 낮습니다. 5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죠. 기술을 정리해서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주진룡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승낙할 줄은요. 원래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대방이 거절할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답게 부른 거였거든요. 진짜 제작자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네요. 정말 기술을 전부 바칠 생각인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제안을 수락할 리가. 됐어. 국가에 계속 기술을 제공하겠다니 굳이 정체를 밝히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 가야를 보낼 테니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렴. 주진룡이 말했습니다. 네, 기술 자료는 다 정리해뒀습니다. USB에 담아놨으니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전 아주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주진룡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작 5천만 원에 기술 도면 전체를 주겠다고 했네. 도면만 있으면 우리도 곧 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주진룡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좋습니다. 진짜 기술이기만 하다면
이 가격은 거저나 다름없죠. 뭘 망설입니까? 어서 거래하시죠. 이 전투기를 대량 생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미국이 우리 영공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임무 하나 주마. 정성을 다해 처리해야 해. 주진영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임무든 말씀하세요. 이메라는 친구 예사롭지 않아?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엄청난 기술 전문가가 있을 거다. 앞으로 그와 자주 교류하면서 배후의 진짜 기술자를 알아내보렴. 가능하다면 함께 설득해서 국가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 말씀은 이 전투기를 이메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아가 물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저 학생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기술을 다 알겠어? 주국화가 거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꼭 확실히 알아낼게요. 주가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주가아도 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모든 걸 다 밝혀내기로 결심했죠. 자, 이 전투기를 무기연구원으로 보내게. 전문가들이 먼저 연구하게 하고 도면을 받는 대로 바로 생산 준비에 착수하도록. 그리고 신형 전투기를 접한 모든 사람은 명령 없이 궁궐을 떠나서는 안 되네. 주진룡이 연달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궁구 무기연구소로 운송되자 전문가들이 즉시 측량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해 과정에서 발견한 것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비행기 구조였죠. 말도 안 돼. 전투기에 왜 연료 탱크가 없지? 연료 탱크는커녕 엔진조차 전통적인 연료 엔진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쓰인 거지? 설마 이륙할 때 전기로 구동되는 건가? 절대 전기 구동일 리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 배터리를 꽉 채워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핵융합이 에너지를 공급한다니 이 전투기를 개발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감히 비행기에 핵동력을 쓰다니 소형 가변 제어 핵융합 원자로라니 이 시대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인가? 전문가들은 서로 얼굴만 보았고 표정은 매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쩐지 비행기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더라니 외형에 쓰인 금속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금속은 티타늄 합금보다 몇 배나 강하지만 측정된 밀도는 알루미늄 합금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하고 격추시킬 수 있었던 것. 전투기의 레이더도 매우 선진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빨리 연구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군용기 및 전투기에 적용해야 하죠. 전투기에 담긴 모든 기술이 전문가들을 무척 놀라게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투기는 현재 기술로는 도저히 복제해낼 수 없습니다. 생산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전투기 모델을 만든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 전투기 모델의 기술이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 레이더, 동력에서 에너지 시스템까지 전문가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진은 즉시 이 소식을 주전룡에게 보고했고 주전룡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샘플이 눈앞에 있어도 복제를 못하다니요. 아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전투기 제조 재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금속인데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엄청납니다. 비행기 제조에 완벽한 재료죠. 저격총으로도 외벽을 뚫을 수 없을 정도라 이 비행기의 방어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어떤 성분인지 분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술 수준이 이 시대를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핵동력 시스템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초소형 가변 핵융합 기술입니다. 우리의 현재 기술로는 이 전투기를 분해할 수도 없습니다. 동력 시스템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 위력이 핵폭탄과 맞먹을 겁니다. 주전룡은 기술진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연구 작업을 중단하고 설계도를 얻어 다시 연구합시다. 그리고 진짜 개발 전문가를 어떻게든 모셔오도록 하죠. 새 전투기 생산을 돕게 할 겁니다. 주가아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한 달 후에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할아버지 생신 축하하러 안 가? 그 전투기 설계도 말이야. 내일 학교 갈 때 주려고 했지. 내가 대답하자.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누가 생일 잔치 기분이겠어?
예정된 군사 훈련까지 중단됐어. 내가 만든 그 전투기 모델, 지금은 이미 무기연구소의 중점 보호 대상이야. 모든 전문가가 그것만 붙들고 있어. 주가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이 비행기 진짜 누가 설계한 거야? 내 손을 빌려서 국가에 기증하려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내가 너를 왜 속이겠어? 이 전투기는 정말 내가 설계하고 직접 손으로 만든 거야. 내 작업실에 가서 한번 볼래? 내가 제안하자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곳이 궁금하긴 했어. 내 작업실은 넓은 공장이었고 선반에는 온갖 모델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대포, 탱크에 배 등 없는 게 없었죠. 게다가 하다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주가는 20cm 정도의 비행기 모델을 보더니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모델들이 다 크지 않은데 이게 정말 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날 수 있지. 다만 이 모델들은 좀 느려서 시속 몇 100km 정도야. 민간용으로는 괜찮지만 군대에서 쓰기에는 성능이 좀 부족하긴 하지. 그 말은 즉 생산할 수 있다는 거네. 성능이 더 강한 군용 소형 비행기를? 주가는 바로 핵심을 짚었고 이어서 캐물었습니다. 그건 드론이라고 불러야 할 거야. 성능 좋은 군용 드론을 원한다면 당연히 문제없지.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 하나 더 만들어줄래? 원격 조종이 가능한 드론으로. 대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돼. 나한테 나는 돈이 별로 없거든. 주가야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문제없지. 3일 뒤에 물건 가지러 와. 주가의 거액 주문이 아니었다면 기술 시스템을 깨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능이 뛰어난 소형 드론을 만들어 그녀에게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참, 할아버지의 임무를 받고 왔어. 너를 무기 연구소에 초대하고 싶대. 처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주가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듣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무기 연구소라니 확실히 선망의 대상인 직장이죠. 배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난 기술 시스템이 있고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잠금 해제되는 기술도 많아지죠. 연구소에 들어가서 매일 출근만 하면 돈은 언제 벌겠습니까?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설마 전투기 만든 게 내가 아니라서 연구소 가면 들통날까봐 그래? 주가아가 웃는 듯 마는 듯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기술 설계도는 다 줬으니까 생산 중에 분명 난관이 있겠지.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봐도 돼. 하지만 연구소에 정식 입사하는 건 시간을 내기가 정말 어렵네. 내가 거절할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주가아는 절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이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기술고문 직함을 주시겠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업무 지도만 해주면 돼. 해결복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만 도와주러 와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일에 전혀 방해 안 돼. 그 정도 조건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네. 제안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힘을 보태고 싶긴 했습니다. 망설이지 마. 지금 바로 할아버지께 말할게. 내가 승낙했다고 말이야. 그래, 이게 전투기 자료 전부야. 가는 길에 가져가. 나는 USB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주가는 USB를 받고 곧바로 주전룡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전투기는 이내 혼자 만든 게 맞아요. 그리고 이미 승낙했습니다. 무기연구소 개설 공모들여 주전룡은 이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좋다며 말했습니다. 이내에게 지금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렴. 우리 기술 전문가들이 신형 전투기를 연구하다가 나는 문제에 직면했단다.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말이야. 주가는 나를 보며 할아버지가 묻는데 신형 전투기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대. 지금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문제없어 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형 정찰기를 격추했으니 국가 군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나 역시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거든. 신형 전투기의 대량 생산 말이야. 함께 무기연구소에 도착하자. 주전룡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살피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큰 정말 영웅은 소년에게서 나오는구나. 신형 전투기의 생산과 연구를 잘 부탁하네. 문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는 나중에들 하시고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예요. 기술 전문가들이 이미 안달이 났습니다. 백발의 한 전문가가 되게 물었습니다. 이 전투기 외피는 어떤 금속입니까? 밀도는 왜 이렇게 낮으면서 강도는 왜 이리 높은 거죠? 이 금속은 타이타늄 합금이라 불립니다. 타이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30여 종의 합금이죠. 특수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습니다. 생산 공정은 자료 안에 다 있습니다. 내 말을 듣자마자 USB를 꽂고 컴퓨터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재료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다른 기술자들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투기 레이더엔 어떤 기술을 썼나요? 어떻게 스텔스기를 차단해서 고정하죠? 그건 양자 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2만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도 탐지하죠. 스텔스기도 양자 레이더 앞에선 못 숨습니다. 이 전투기의 동력 시스템은 핵동력을 사용합니까? 핵반응물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죠? 동력 시스템의 에너지는 핵융합을 제어해 동력을 제공합니다. 비행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운항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예, 설명을 듣고 모든 전문가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못한 거죠. 전문의가 이토록 많은 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거요.